Medium White Star EP4, 장모의 반격, 사촌 에이든의 그림자, 그리고 미아의 선택. 리암이 장모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일주일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장모는 임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움직였다. 그녀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심지어 미아가 다니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소문을 흘렸다. 사이가 우리 가족을 버렸어. 권력 맛을 보더니 사람을 무시해. 우리 딸을 재벌가에서 고립시키려 해. 그 말은 불처럼 번졌다. 그리고 결국 그 불길은 미아에게로 향했다. 1. 미아의 직장을 뒤흔든 가짜 진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온 미아의 표정은 온전히 무너져 있었다. 리암, 오늘 회사에서 사람들이나 다르게 봤어. 리암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 미아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엄마가 회사 사람들에게 나를 재벌가에 얹혀 살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다녔대. 그래서 나보고 백 믿고 다닌다고.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잊지 못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리암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다. 미아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그녀를 향해 던져진 억울한 상처에 대한 분노였다. 미아, 내 잘못이야. 내 가족 문제까지 내가 끌어들였어. 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그녀는 손을 떨며 머리를 감쌌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도 버티기 힘들어. 그 말은 리암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냈다. 2. 장모의 새로운 동맹 에이든. 그 무렵 장모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다.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은 리암의 사촌 에이든. 에이든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장모님, 힘드시죠? 리암이 요즘 너무 거한 행동을 해서 저도 가족으로서 걱정이 큽니다. 장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그 애는 온전히 변했어. 우리를 무시하고 딸에게도 상처 주고. 에이든은 장모의 분노를 차분히 받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다. 장모님, 사실 이 사회에서도 리암의 판단력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장모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네, 특히 가족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든 걸 불안해합니다. 에이든은 의도적으로 말을 천천히 이어갔다. 혹시 장모님께서 리암의 감정적 행동을 증언해 주신다면 그의 후계자 지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모는 충격에 입을 막았다. 하지만 그 눈에 스치는 건 희미한 기대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대신 제가 후계자로 올라갈 것이고. 에이든은 미소 지었다. 미아와 장모님 가족이 부담 없는 삶을 살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그 말은 장모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다. 그래, 저 애가 우릴 버렸다면 나도 그 애를 버리면 되는 거야. 장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3. 리암, 배후를 알아차리다. 며칠 뒤 리암은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회의 도중 이사진 중 한 명이 말했다. 리암, 최근 당신의 사적인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다. 가족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리더십 부재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 순간 리암은 단번에 깨달았다. 이건 누군가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는 분명했다. 에이든. 그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4. 리암의 반격 준비. 그날 밤 리암은 서재에서 혼자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장모가 퍼뜨린 루머, 회사 내부에서 에이든이 이용한 정보 흐름, 그리고 이사진들의 의견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 가족을 건드려 회사까지 흔들겠다고.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여준 적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미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리암, 요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리암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미아는 그의 눈에 피로를 읽었다. 뭔가 숨기고 있지. 그는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진실을 말했다. 에이든이 장모님을 이용해서 나를 이사회에서 흔들고 있어.
미아는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럼 우리 가족 때문에 당신 자리가 위험해진 거야? 아니. 리암은 단호히 말했다. 내 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한 에이든 때문이야. 미아는 눈을 감았다. 내가 엄마를 막았어야 했는데. 리암은 그녀의 양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내 가족이 아니라 룩망의 눈이 먼 사람들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5. 장모의 마지막 대면. 리암은 직접 장모를 찾아갔다. 그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장모는 처음엔 반가운 척했지만 리암의 표정을 보자 곧 표정이 굳었다. 장모님, 에이든과 만났습니까? 그 한마디에 장모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무슨 소리야? 저를 후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모의 손이 떨렸다. 그건 내가 우리 딸을 위해. 아닙니다. 리암은 단호히 끊었다. 그건 미아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장모님 자신의 욕심입니다. 장모는 말을 잃었다. 리암은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다. 오늘 이후로 장모님은 우리 부부의 삶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장모는 소리쳤다. 너 이렇게 나오면 후회할 거야. 리암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6. 에이든과의 정면 충돌. 회사 주주총회 전날 밤 에이든은 리암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사촌, 결국 내 계획을 알아챘구나. 리암은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장모를 이용한 증거, 이사회에 퍼뜨린 루머, 언론과 접촉하려 한 정황까지 모두 정리해놨다. 에이든은 미소를 잃었다. 리암, 감정을 앞세우면 결국 무너져. 감정. 리암은 낮게 웃었다. 넌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난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일 모든 걸 공개하겠다. 에이든의 얼굴이 온전히 얼어붙었다. 7. 그리고 마지막 장면, 미아의 선택. 그날 밤, 미아는 조용히 말했다. 리암, 당신이 어떤 싸움을 하든 나는 끝까지 함께할게. 그 말 한마디가 리암에게 어떤 무기보다 강했다. 그는 미아를 품에 안았다. 고마워. 너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 둘 뒤로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세상은 이제 그들 앞에 새로운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EP5 주주총회 폭발, 에이든의 역습, 그리고 미아의 진실에서 스파클즈 EP5 주주총회 폭발, 에이든의 역습, 그리고 미아의 진실. 재벌가 본사 건물은 새벽부터 비상 경계 상태였다. 오늘은 그룹의 행방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기로 한 리암이 있었다. 주총 완시간 전, 리암은 조용한 회의실에서 혼자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 옆에는 누구보다 흔들림 없는 눈빛의 미아가 있었다. 괜찮아? 미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리암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아. 오히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됐어.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깨뜨리듯 문이 벌컥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에이든, 그룹의 장손자이자 리암의 사촌. 그의 표정은 차갑고 기름칠이 잘된 늑대처럼 어루러웠다. 리암, 축하한다. 드디어 주목받고 있더군. 그는 빈정거리듯 웃었다. 리암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원하는 건 자리겠지. 주총에서 나를 끌어내릴 생각이겠고. 에이든은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을 가볍게 털었다. 자리. 아니, 나는 너를 무너뜨릴 증거를 가지고 있어. 미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리암도 그 미묘한 변화에 눈썰미 있게 반응했다. 어떤 증거? 에이든은 스마트패드를 여러 화면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미아의 이름이 적힌 여러 문서, 문자 기록, 통장 거래가 떠 있었다. 미아 씨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과거 거래 기록이 있더군. 에이든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가늘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너희 결혼 전 장모 쪽에서 받은 돈도 있지. 미아의 호흡이 멈춘 듯했다. 에이든, 그건... 미아가 말하려 했지만 에이든이 손을 들어 막았다. 주총장에서 이것들을 터뜨릴 거야.
내가 선택한 여자, 너희 가족의 배신. 그럼 주주들은 널 믿지 않겠지. 그 말을 남기고 에이든은 문을 닫으며 사라졌다. 잔인한 미소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다. 주총 직전, 미아의 고백. 문이 닫히자마자 미아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리암, 제발 믿어줘. 그건. 리암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말해도 돼. 미아는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털어놓았다. 그 돈, 내가 받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건 결혼을 준비하던 시절. 어머니가 너희 둘 앞으로 필요할 거야라며 제 이름으로 잠시 맡긴 돈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게 장모의 조작에 쓰일 줄도 몰랐고 에이든이 그걸 어떻게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리암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아는 그 시선이 무서웠다. 갑자기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 리암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아, 나는 내가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 한마디에 미아의 울음이 터졌다. 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주주총회 폭발의 순간, 대형 컨퍼런스홀은 이미 언론과 주주들로 가득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갈아 터지고 온갖 추측이 오갔다. 에이든은 무대 중앙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룹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리암 제거 시나리오의 서막 같았다. 먼저 새 후계자 후보 리암의 도덕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미아의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우려 했다. 찰칵, 리모컨을 누른 에이든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넘쳤다. 그러나 화면은 커지지 않았다.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에이든은 다시 눌렀다. 하지만 이번에도 화면은 반응이 없었다. 대신 스피커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홀 뒤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그룹 법무팀의 최고 책임자였다. 에이든 씨, 당신이 사용하려던 문서는 모두 해킹을 통해 빼돌린 불법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동시에 이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주 총장은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에이든의 표정은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그때 조용히 걸어 나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리암이었다. 에이든, 너의 계획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리암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내 아내에게 물어봤어. 진실은 이미 확인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곧장 미아에게 행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도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숨긴 건 없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문제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속이거나 배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홀 안의 주주들은 웅성거리다가 점차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다. 에이든의 최후. 법무팀이 에이든에게 다가섰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예쳤다. 이건 함정이야. 리암, 내가 구매인.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보좌관이 해킹에 이용한 장비, 장모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주총을 뒤엎으려던 시나리오 문서까지. 주주들은 분노했고 의장은 에이든을 즉시 후보 자격 박탈했다. 에이든은 끌려나가며 미친 듯 예쳤다. 리암, 너도 이 가족에 물들게 될 거야. 그 여자는 널 액하게 만든다고. 그러나 리암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주총 결과 역전의 승리.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리암 차기 후계자 승인 83%. 홀이 박수와 환호로 흔들렸다. 리암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옆에서 미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띄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리암님, 오늘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어떤 음모도 넘을 수 있습니다. 미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그걸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폭풍 뒤의 평온. 주총이 끝난 뒤 리암과 미아는 본사 옥상에서 바람을 맞고 있었다. 아래로는 도시가 빛나고 있었고
하늘은 일몰의 붉은 빛이 퍼지고 있었다. 고마워, 미아. 리암이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내가 고마워. 당신이 날 믿어줘서, 끝까지 함께 가자고 해줘서. 리암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우린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리암의 눈에는 어느 때보다도 확신이 있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함께 이겨낸다. 그 말은 바람보다도 깊게 도시 아래로 울려 퍼지는 듯했다. Sparkles EP6 장모의 반격, 리암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미아의 선택.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 날 그룹 회장은 이례적으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 이유는 하나였다. 에이든이 남긴 파일들 중 일부가 아직 미처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 그 말은 곧 리암에게 닥쳐올 또 다른 폭풍을 의미했다. 리암은 심장이 잠시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는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법무팀이 조심스레 말했다. 에이든이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계정에서 folder_Liam_confidential이라는 폴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 회장님과 리암님 사이에 오래된 분쟁 기록이 있습니다. 히리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던,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그 사건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리암의 숨겨진 과거, 10년 전의 진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은 조용히 리암을 불렀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방 안에서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리암,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때다. 그 과거를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묻어둘 것인지. 리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년 전 그 사고는 너 혼자 떠안을 일이 아니었다. 회장의 목소리는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 사고, 10년 전 리암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는 친구들과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뉴스에는 재벌가 3세의 난폭 운전으로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은 리암이 아니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가 모든 걸 뒤집었었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에이든은 그 자료를 들고 내 약점을 파고들 생각이었던 것 같다. 리암은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는 친구를 대신해 지혜를 뒤집어쓴 채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 문을 나섰다. 그때부터 그는 사고 친 재벌 3세라는 낙인이 찍혔고 언론은 그를 끝없이 조롱했다. 그는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숨겼고 그 이후로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다. 그게 결국 미아와의 만남까지 이어졌지. 그녀는 그를 재벌이 아닌 그냥 리암이라는 사람 그대로 바라봐준 유일한 존재였다. 장모의 반격, 은밀한 움직임. 한편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장모는 에이든의 추락 후에도 그대로 사라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 여자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장모는 새까맣게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예, 회장님. 제가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리암이 가진 약점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녀의 입술은 독사처럼 올라갔다. 미아가 제 편에 서게 만들어야죠. 리암 같은 남자보다는 더 안정적인 사람과 살게 해야지. 그리고 그녀는 미아의 과거 사진, 학생 때의 연애 기록, 군데군데 뜯겨진 사적인 메모까지 모두 손에 쥐고 있었다.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리암에게 상처를 주려면 미아가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그녀는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진실의 문턱, 미아의 충격. 그날 밤, 미아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익숙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학창시절 누군가에게 보낸 오래된 메시지, 그리고 리암이 당신 과거를 알면 끝까지 지켜줄까? 라는 문장. 미아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사진보다도 충격적인 건 봉투 마지막 페이지였다. 거기에는 리암의 10년 전 사고 기사가 함께 있었다. 붉은 줄로 표시된 문구. 리암, 난폭 운전, 인명피해, 재벌가의 권력으로 무마된 사건. 미아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몸을 휘감았다. 리암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녀는 그동안 리암이 간혹 보이던 결코 설명하지 않던 그림자를 떠올렸다. 그의 조용한 눈빛, 그의 상처받은 듯한 태도,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이유. 그는 나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나 더욱 무서웠던 건 봉투 마지막 줄이었다. 너도 과거를 숨겼지 않나? 두 사람 모두 거짓 위에 서 있다. 미아는 울음을 삼켰다. 지금 이런 걸 보내는 거지? 그리고 그녀는 떠올렸다. 딱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흔들 수 있는 사람. 장모. 거정의 밤 부부의 그늘. 집으로 돌아온 리암은 미아의 미묘하게 붉어진 눈가를 바로 알아챘다. 무슨 일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앉았다. 그러나 미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리암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미아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신, 이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텐넌 존 사고. 그 일. 리암은 숨을 내쉬었다. 미아, 그건 나한테도 숨겼잖아요. 그 말은 리암의 가슴을 세게 찔렀다. 그리고 나도 과거가 있어요. 엄마가 보내온 사진도 누군가 꾸민 조작도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아의 떨리는 목소리는 결코 리암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채 흔들리고 있었다. 리암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미아,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건 내가 떠날까 봐 두려웠어. 그 한마디는 그의 오래된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고백이었다. 미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그 말은 칼날처럼 느리게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한 듯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리암. 하지만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리암의 숨이 멈춘 듯했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EP6 마지막 장면. 장모의 미소. 미아가 집을 나간 밤. 장모는 창가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네, 미아는 집 나갔어요. 장모의 입술이 천천히 미소 지어 올랐다. 이제 리암의 약점이 온전히 드러났군요. 그녀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건기가 서려 있었다.